언니,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엄마가 그랬어요. 기절하기 직전까지 아빠를 지켰다면서요. 손 놓고 있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나질 않는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그 일에 대해 집에서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아니요. 따님의 말이 맞아요. 제가 더 강했다면, 대부분의 에테리어를 처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강했더라면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말려무나. 옛 도시 함락 사건 같은 대재앙 앞에서 사람의 목숨은 누구 한 명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겐 큰 위로가 돼요. 그들이 이곳에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나약한 제가 살아남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행방불명됐죠. 그건 결코 위안이 될 수 없어요. 최악의 결말이라고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죠. 그저 뉴에리두를 떠돌며 그들의 단서를 찾아 헤맸어요. 미안해요. 그럼에도 전 지금까지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확실히 저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최악의 결말이 아니에요. 스틱스, 제 남편, 그리고 그이와 함께 목숨을 바친 전우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고개를 들고 저를, 그리고 우리를 보세요. 당신 앞에 있는 모두가 그들을 지켜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산이에요. 남편은 떠나며 저와 지타에게 유족연금을 남겨줬어요. 거기다 전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스틱스는 딸을 예술대에 보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저희 딸아이도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결국 그 꿈은 이뤄졌어요. 얼마 전에 지타가 야누스 구역의 예술대에 합격했거든요.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아빠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었어. 모든 일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이야. 바로 지금처럼. 정말 고마워요. 늘 저희 남편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이 늙은이의 몸 상태는 우리 아들에게 들었겠지? 에셀 여사님, 코키토스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종 휴가를 냈던 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병상에 있는 여사님을 보살피기 위해서였다고요. 맞아. 하지만 이 말은 안 했나 보네. 그때 당시에 난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독한 상태였어. 아들놈은 그걸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지. 그런데 나보다 먼저 떠날 줄이야. 그 아이가 남겨준 위로금. 그 덕분에 난 수술을 받고 오늘 이곳에 설 수 있었어. 어떤 의미로는 내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건강을 유지하며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 내가 이 몸으로 본 풍경을 그 아이도 분명 먼 곳에서 느끼고 있겠지? 내게 그 아이를 걱정할 힘조차 없을 때 그 아이의 곁을 지켜준 게 바로 너와 네 동료구나. 내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 사실 전 지금 의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의상 디자이너라는 건 아케론의 영향을 받은 건가요? 맞아요. 아시다시피 제 여동생은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집에 있을 땐 옷을 디자인하곤 했죠. 저도 제 동생이 봤던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동생이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직접 해보니까 엄청 재밌더라고요.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내년에는 저만의 브랜드를 출시하려고요. 퇴역하면 의상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동생이 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 남은 생의 목표죠. 명절이나 휴일에 집에 올 때면 동생이 당신 얘기를 했었어요. 좋은 라이벌이라고. 덕분에 자신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전 제 여동생이 자랑스러워요.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뜻을 품고 오늘날까지 걸어왔어요. 그러니 부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간 우리가 겪은 고통과 기쁨에는 늘 그들의 그림자가 함께였어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싸워주셨기에 뉴에리두의 사람들과 오늘날의 뉴에리두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에도의 날에 오길 정말 잘했네요. 에도의 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들 오늘 어쩐 일이냐? 너희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에셀 할머니는요? 지난번에 에도의 날에 오시냐고 물었을 땐 안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전 네이슨 씨의 DM을 받고 왔어요. 이번 에도의 날에 꼭 와달라고 하시던데요. 저도 그 DM 받았어요. 꼭 오라길래 네이슨 씨도 오실 줄 알았는데 한참을 찾았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나도 네이슨 녀석의 DM을 받고 왔지. 근데 답장을 보냈더니 말이 없더라. 정말 이상하다니까. 여러분, 네이슨 씨가 누구죠? 레테의 동생분이에요. 유족들 중에 가장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죠. 네이슨 씨도 한때 방위군이었거든요. 게다가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 네이슨 씨가 있었던 소대는 증원군으로 파견이 됐었어요. 먼저 공동에 들어간 선발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죠. 그중엔 여러분도 있었고요. 당시 상황을 저희에게 10번도 넘게 말해주셨어요. 공동재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원부들은 증원 계획의 중단과 철수를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네이슨 씨는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 이후로 계속 자책하며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하더구나. 하지만 증원부대가 철수하는 건 결국 시간 문제였을 거야. 부대가 철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본부에서 철수를 명령했거든. 유족으로서 처음에는 증원부대의 결정을 탓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머리가 점점 맑아지면서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 그건 필연적으로 죽게 될 싸움이었으니까 위에선 힘을 보존하고 싶었겠지. 네이슨 씨가 어느 부대 소속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흑요석 부대의 임페라 소대입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닙니다. 덕분에 궁금증이 하나 해결됐어요. 연설대에 오른 저 사람은 조이? 병사 대표로서 연설하는 건가요? 훈장을 받은 적이 있으니 대표로 나갈 만도 해요. 그런데 제시 씨랑 에린 씨가 안 보이네요? 이번엔 안 오신 건가? 다들 정숙하세요. 에도의 날을 맞이하여 퇴역군인 대표 네메시스 소대 조이 씨가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여러분, 방위군 병사들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도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재앙, 옛 도시의 함락 사건 때문에요. 이 재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투 중 제가 소속된 소대는 저를 제외하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죠. 소중한 가족과 친구가 공동에 삼켜졌습니다. 이 고통과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하지만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들은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때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줬습니다. 죽음은 끝도 치욕도 아닙니다. 영원한 훈장이죠. 걷잡을 수 없는 재앙 앞에 목숨을 바쳐가며 그들은 오늘을 지켜냈습니다. 군인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이 없었더라면 에리두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뉴에리두는 재건되지 못했겠죠. 뉴에리두의 여러분, 고인의 유지를 잇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세요. 떠나간 자들을 향한 그리움과 슬픔은 눈앞에 촛불과 꽃다발을 두고 나아갑시다. 이걸로 연설을 마치려 했습니다만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 모양이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몇 마디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제 발언에 공감하는 이유는 결국 상처를 내려놓을 계기를 찾고 싶어서일 뿐이겠죠. 살아남은 자들은 항상 그래요. 타인의 죽음에 짓눌려 숨이 막히는 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핑계를 만들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뉴에리드입니다. 거대한 재앙이 옛 도시를 집어삼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악몽을 잊기 위해 현재를 소중히 여기자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죠. 그 누구도 제로 공동에서 희생된 병사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들이 왜 희생됐는지 궁금해하지 않죠. 용감한 자들은 에테리얼의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지만 겁쟁이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았어요. 뉴에리드는 그런 나약한 자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뉴에리드의 질서 또한 그런 자들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죠. 여러분의 박수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군요. 여러분에게도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 목숨을 잃은 친구나 가족이 있을 텐데도 고인을 잊으라는 권유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네요. 여러분마저 망각을 택한다면 죽은 자들의 희생엔 도대체 뭐가 남죠? 소중한 이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조이씨, 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전 지금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고인들의 훈장이라면 보통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족쇄입니다. 그것이 무겁다고 도망치기만 하면 병사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라고요. 갈라진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지며 뼈를 찌르는 이 고통을 영원히 새기는 것, 이게 바로 에도의 날이 존재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카론, 네가 참석할 줄이야. 사람 찾는 건 잘 되어가고 있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네. 이곳에 있는 사람 중에는 남편이 남겨준 위로금 덕분에 딸을 멋지게 키워낸 사람도 있고, 자식의 마지막 노력으로 삶을 이어온 사람, 또 동생의 영향을 받아 인생의 목표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의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이어지고 있어요. 이분들의 삶이 바로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 병사들이 목숨과 맞바꾼 미래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신의 말에 더 깊이 공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아픔과 고난 역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다른 누군가는 저에게 희망은 생명이 사라짐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이 아닌 이어지는 것이란 걸 보여줬어요. 그렇기에 전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갈라진 상처나 무거운 족쇄가 아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모두 하모니카를 간직하고 있어요.
처음 연주할 때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각자만의 특색을 살릴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될 때까지요. 엄청 확고하네. 확실해? 그럼 말해봐. 고인이 남긴 음악은 내게 어떻게 들리지? 확실해서가 아닙니다. 현재로서 생각나는 멜로디도 없고요. 하지만 전 제가 선택한 답을 믿어요. 또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믿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답변이군. 카로, 역시 내가 널 잘못 본 게 아니었구나. 널 만난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 우린 절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저도 유감이군요. 여러분,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롭게 관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프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이 씨 말이죠? 방금 좀 이상했어요. 했던 말들도 좀 이상했고요. 저 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조이의 정체 말씀이시죠? 저희의 생각이 일치한 것 같군요. 훈장을 받은 병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이상 우리가 전초기지라는 군사시설에서 정면으로 일을 벌이지 않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곳에 대놓고 왔다가 당당하게 떠났으니 예상이 맞다면 조만간 또 연락을 해올 겁니다. 대화하기 힘든 상황 같으니 짧게 말할게. 방금 또 의뢰인이 목록으로 위치 정보랑 사진을 보냈어. 사진에는 꽁꽁 묶인 채 기절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따가 위치 정보를 알려줄게. 그곳은 아마 엘피스 항구 공동 입구일 거야. 이제 와서 딱히 할 말은 없고 그냥 조심해서 행동해야 해. 공동의 위치와 사진입니까? 상대방도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이군요. 그린벌처도 결판을 짓고 싶은 거겠죠. 카론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뭐가 됐든 끝까지 함께 할게요. 정했어요. 로프꾼님, 정식으로 의뢰하겠습니다. 공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절 안내해주세요. 의뢰인과 인지를 구출하고 이번 사건을 매듭 짓겠습니다. 제가 그린벌처를 맡겠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맡겠어요. 씨, 보세요. 또 통신기가 있어요.
또 통신기군요. 저격수로서 표현 욕구가 강한 건 좋지 않죠. 그래? 사냥감이 발버둥치며 점점 절망에 빠지는 걸 보는 게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은데. 이제 와서 음성 변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체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었나요? 조이? 맞아. 이제 와서 숨겨봤자네. 네메시스 소대의 저격수 그린벌츠. 본명은 조이야. 만나서 반가워. 조이, 아니 그린벌처. 당신도 저처럼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때 진압작전에 투입된 선발 대원 중 한 명이었죠. 지금까지의 피해자들은 전부 녹트 소대, 카르테스 소대, 임페라 소대의 대원들이었어요. 선발대를 지원하기 위해 투입될 예정이었던 증원군의 대원들이었죠. 네메시스. 당신의 소대는 증원군이 오지 않은 탓에 당신을 제외한 모두가 옛 도시 함락 사건 때 목숨을 잃었으며, 그렇게 생각한 당신은 그들에게 복수를 계획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신도 저와 같아요. 그 사건으로 혼자가 되었죠. 저격수, 유일한 생존자, 군에 버림받은 자네. 우린 서로 참 많이 닮았어. 안 그래? 임페라 소대의 네이슨이란 녀석. 네가 찾고 있는 그 녀석 말이야. 죽이기 직전에 널 만나야 한다며 필사적으로 목숨을 구걸하던 덕분에 네가 내 눈에 들어온 거야.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이 정보를 받았어. 어찌나 관심이 가던지 너에게 다가가기 위해 피해자인 척 함정까지 꾸몄다니까. 그런데 너랑 내가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했을 줄. 심지어 우린 외상후 스트레스의 증상마저 비슷하네. 나도 그래. 몇 년이 지났지만 죽어가던 동료들의 모습이 도저히 시야에서 사라지질 않아. 하지만 넌 그 유치한 망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동료들의 망령을 쫓길 택했지. 난 너와 달라. 너처럼 순진하지 않다고. 동료들의 죽음에 시달리며 울부짖던 어느 날 밤, 난 결국 깨달았어. 그들이 내 앞에 나타난 이유를 말이야. 우릴 버린 자들에게 복수해달라고 내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어. 가식으로 물든 역겨운 유해리들의 질서를 부숴달라고 빌더군. 그렇게 난 그들의 의지를 이어가기로 했어. 타깃을 낳지 않고 공동으로 끌고 가서 총을 쏘고 침식당하게 만들어 절망 속에서 죽게 했지. 당신이 그러는 걸 동료들이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너처럼 실종자 찾기 놀이를 하다가 적당히 지르면 그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엔 그들을 죽게 만든 원수를 용서할까? 정말 고귀하고 선량한 마음씨네. 동료들을 대신에 용서하고 유해리들의 질서와 공존하며 겁쟁이 녀석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다니. 네가 나와 닮았기 때문에 그 위선적인 태도가 더욱 역겹게 느껴진다고. 처음 너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느낌이 오더라. 내 손으로 널 직접 끊겠어. 여기 놀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이군요. 우리가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전 파멸을 택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시, 에린, 또 제가 찾고 있던 의뢰인 네이슨, 그리고 당신이 노리는 복수의 대상까지. 그들은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눈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겠죠. 당신의 총구는 사태를 오판한 군의 최상부를 향하지 않았어요. 또 동료들의 목숨을 앗아간 고위험 에테리얼들이나 옛도시 함락을 초래한 원흉을 향하지도 않았죠. 당신은 그저 쉬운 상대를 고른 것뿐이에요. 그린벌처, 에리드 방위군의 저격수로서 당신은 실격입니다. 동료들이 제게 남긴 의지와 희망을 지키기 위해 전 이곳에서 당신을 저지할 거예요. 바라던 바야. 저격수라도 총으로 말해야지. 살아서 공동의 가장 깊은 곳까지 와봐. 가장
나라 나수 대접해주지. 여기까지 왔으니 보상으로 네가 모르는 이야기를 들려줄까? 노트, 카르테스, 임페라, 그리고 다른 소대들. 증원군으로 투입되려던 그들이 어떻게 철수 결정을 내린 건지 알아? 거수 표결로 결정됐어. 웃기지 않아? 우리의 목숨이 그런 웃기지도 않는 유치한 방식으로 버려진 거라고! 그래서 그들을 죽일 때 나도 똑같은 방법을 써봤어. 10대 명을 납치하고 누굴 먼저 죽일지 손을 들고 정하라고 했지. 얼마나 웃기던지. 넌 상상도 못할걸? 뭐야? 왜 안 웃어? 바람에 따른 방향 조정을 시작합니다. 제시와 에린도 지금 당신 손에 있나요? 아니면 설마 벌써 그 녀석들 되는 거야? 아니, 정확히는 다른 사람 걱정을 하는 걸 보니 내가 준 위기감이 부족했나 보네. 그들의 죽음은 풀리지 않는 이겨남기는 건 어때? 그 편이 더 흥미롭잖아. 어차피 산산조각난 내장을 움켜쥔 채 저승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정답을 알 테니. 엄청 기대되지? 그렇긴 한데 그 녀석들도 참 어이없을 정도로 멍청하다. 연기 좀 잘했다고. 바람도 비도 거세졌군요. 네 장례식에 어울리는 극단적인 날씨지? 네가 죽어가면서 낼 비명과 울음소리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비가 멈추고 나면 네 차가운 시체 외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겠지. 옛 도시가 함락되던 그날의 날씨 기억해. 지금 같은 폭우가 내리진 않았지만 하늘은 지금처럼 어두웠지. 네 동료도 나의 동료도 이런 환경에서 죽었어.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네. 네 동료와 똑같은 환경에서 죽게 해주잖아. 또 만날 수 있을지도. 나한테 고마워해. 네 동료들처럼 고통스럽게 죽여줄 테니까. 그렇죠. 많이 괴로우신가요? 아직도 모르겠어? 대화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 허락하지 않았냐고. 지금 당신의 고통이 느껴져요. 그건 닥쳐. 지금 전투의 선의를 연주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세요. 제압할 기회에 너의 중증 바로 이것이다. 인류의 시간은 괜찮은
임무를 미리 준비해뒀지. 군의 고위 장교를 납치해서 특별히 만들어낸 고위험 에테리얼이야. 이곳까지 데려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같이 재미있게 놀아. 그리고 나는 높은 곳에서 널 내려다볼 거야. 네가 빈틈을 드러내는 순간을 노려 네 심장을 꿰뚫을 거라고. 미안하지만 여긴 못 지나가. 이 방어선 절대 남을 수 없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잘 맞추지 못할 탄도 계산 중. 정밀한 타격. 바람에 따른 방향 조정을 시작합니다. 타깃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격필살. 그것이 저격수의 신조입니다. 타깃 고정. 저격수로서 자격이 부족한 건 구석에 몰린 너야. 분명히 바뀌었어요. 내 주의를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을 넘어서서 저만의 멜로디를 연주할 거예요. 진짜. 바람을 전주로 삼겠습니다. 카루씨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카루씨. 혼자 왔어. 네 로프꾼 동료는? 로프꾼님은 인지를 구하러 갔어요. 그러니 이제 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요. 저격수는 항상 주변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그 환경을 전술의 일부로 고려해야 하죠. 살기에 눈이 멀어 그 점을 간과한 게 당신의 패인입니다. 후배한테 설교를 듣게 될 줄이야. 정말 굴욕적이네. 그 천이 내 시야를 가리는 순간 네가 사각지대를 노리고 움직일 거라고 알았어. 그래서 방향을 바꿨지만 결국엔 너를 맞히는 데 실패했네. 당신의 예측과 정확도는 완벽했습니다. 전 그저 제 하모니카에게 옛 동료들에게 또 한 번 목숨을 빚었네요. 운명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동료들의 의지가 널 지킨 거라고? 난 에테리얼 무리에 졌어. 그리고 또 군의 배신을 쳤지. 근데 이번엔 또 유치한 망상에 빠진 네 무의식적인 행동에 졌다는 거야? 네 망상, 네 태도, 네 존재 자체, 그리고 이번 전투의 결과까지 모든 게 내 목숨에 대한 가장 큰 부정이자 모욕이야. 하지만 당신의 에페르 파도는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마치
무언가에서 해방된 것처럼요. 점점 흐려지고 있어. 이제 너는 죽어가던 동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구나. 치명상을 입었는데 아프진 않네. 해방이라 그럴지도. 설마 처음부터 제가 당신의 목숨을 끝내도록 유도한 건가요? 옛날 이야기를 좀 할까? 사실 내가 널 처음 만난 건 옛 도시가 함락되던 순간이었어. 동료들은 전부 죽은 데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 상부에서 약속한 증원군은 올기미가 보이지 않았지. 그렇게 한참을 고전하다 난 결국 철수를 택했어. 동료들의 시체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그렇게 나는 여러 전선들을 지나쳤어. 선발들은 거의 전멸한 상황이었지. 그렇게 또 하나의 전선을 지나던 순간 살아남은 소대 하나가 날 부르더라. 심각하게 침식된 데다 상처까지 입은 상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하지만 모든 대원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 두 눈이 침식된 채 정신을 잃은 손을 지키며 공동을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지.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만약 철수하려는 거면 본인들은 가망이 없으니 그 소녀를 같이 데려가 달라고. 죽음을 앞둔 용감한 군인들의 요청을 어떻게 거절하겠어. 네 동료들은 네 목숨을 나한테 맡겼어. 널 밖으로 데리고 나온 사람 바로 나야.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 잘 알 거야. 넌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군을 떠났고 나도 그랬지. 난 PTSD를 겪게 됐어. 심할 땐 평범한 대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고, 하지만 내게 있어 가장 큰 충격은 동료들의 죽음이었어. 나 같은 포화에게 있어 그들은 가족과 마찬가지였거든. 만약 그때 당시에 증원군이 약속을 지켰더라면, 화력을 지원해줬더라면 그들은 죽지 않았을 거야.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당신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공동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불행한 결말은 정해졌다는 걸. 공동이 확장하는 속도와 에테리얼이 증가하는 속도를 봤을 때 진압에 필요한 방위군의 수는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단기간에는 실현이 불가능이 됐죠. 증원부대의 규모로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었을 뿐이에요. 희생만 늘어났을 거라고요. 지원 계획을 중단하고 이미 공동에 들어간 선발대에겐 최대한 많은 재해민들의 구출을 명령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대부분의 지휘관이 이런 선택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차가운 논리. 당연히 나도 알지. 하지만 너는 진다고 네가 그 지원군의 멤버들이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마주하게 돼도 과연 이 성을 지을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못해. 불가능에 가까울지라도 난 동료들이 살아남기를 원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엉으로 만들었잖아. 그런 주제에 미래를 맞이하겠다고.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정신을 차렸을 때 운명을 죽인 후였지. 네이슨, 이 녀석을 납치하고 죽이려던 순간 너에게 꼭 줄 게 있다며 목숨을 구걸하더라. 바로 그때였어. 네가 다시 내 시야에 들어온 거야. 내가 말했지. 우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신념을 갖고 있어. 널 만나고 나니 더욱 확신이 들더라. 고통 앞에서 난 파멸을 택했고 넌 보고를 택했지. 하지만 넌 여전히 동료들에게 집착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끝없는 신념에 빠질 테지. 희망은 거품과도 같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난 완전한 너를 죽이고 싶었어. 정면으로 내 답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너. 만약 아직 정답 찾지 못했다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줄게. 너를 죽이거나 내가 널 죽이거나 오른쪽에는 상관없어. 아니, 네 성장을 지켜봤으니 네가 내 시체를 넘고 나아갔으면 좋겠네. 이게 최종 답이야. 왜죠? 공허했어. 그리고 흔들렸지. 복수할 상대를 몇 명을 죽이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예전의 동료를 향해 총구를 들이밀고 원하는 것, 분노가 충족되는 걸 않는 것, 공허함뿐이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너에겐 조건 없이 널 믿어주는 로프꾼과 내 함정에 파고들어 싸울 용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언젠간 너만의 선을 갖게 되겠지. 신념 흔들렸어. 그리고 떠올렸지. 내 동료들도 너 같은 바보들이었다는 게. 네 말이 맞아. 그들은 내가 이 꼴이 되길 바라지 않았겠지. 감당할 족쇄는 무슨. 나는 결국 그들의 의지를 이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야. 이야기는 끝났어. 자, 그럼 인질들을 데려가. 타인의 피로 얼룩진 악인에게 어울리는 건 끔찍한 휴가뿐이지. 기대되네. 네가 과연 언제까지 눈앞에 있는 모든 걸 지킬 수 있을까? 주말을 맞고도 소리가. 당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노래예요. 당신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전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한때 같은 운명의 궤적을 걷던 우리가 결국엔 전혀 다른 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당신의 증오는 뒤틀려 이미 옛날의 죄악이 돼버렸지만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전 미워하는 법도 미워할 상대도 몰랐을 거예요. 전 한때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동료들은 제게 선생님이 되어주었고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아마 당신이 제 마지막 선생님이겠죠. 저에게 가장 강렬한 방식으로 증오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요. 그렇구나. 너에게도 복수할 대상이 생겼나 보네. 나쁘지 않지. 당신이 리라 소대 저격수군요. 드디어 만났네요. 당신이 바로 저를 찾으시던 의뢰인 레테의 동생인 네이슨 씨군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큰 빚을 졌네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옛 도시 함락 사건의 피해자에게 노려지다니. 그때 당시
저희 형과 다른 방위군들의 죽음을 외면한 것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르겠네요. 증원군의 철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전 처음에 반대했어요. 공동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제 가족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제겐 죽음을 무릅쓰고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후회할 필요도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당신은 레테를 걱정했고 지금까지 그를 그리워하고 있죠. 가족을 소중히 생각하는 레테에게 있어 그거면 충분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리라수대 대원들을 찾으셨다고 들었어요. 제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네요. 그간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찾으시는 게 좋겠어요. 부디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유족으로서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그때 이미... 알아요. 더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 그저 제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꿈을 꿔온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꿈 덕분에 심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죠. 네이슨 씨, 그린 벌처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게 주실 것이 있다고요. 그걸 위해 의뢰를 요청한 건가요? 맞아요. 여러분의 우정을 알고 나니 이걸 당신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도 한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그린 벌처에게 무릎 꿇고 부탁한 거예요. 또 이 녹음을 들려주면 그린 벌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과정이 어찌됐든 물건은 망가지지 않았고 저도 이렇게 살아서 당신께 직접 건넬 수 있게 됐네요. 형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어요. 몇 년 동안 먼지 속에 묻혀 있었죠. 안에 녹음된 음성이 있더라고요. 분명 리라 소대에서 준비한, 결국 보내지 못한 당신의 선물일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제 로프꾼님과 같이 들어도 될까요? 저랑 오빠도요? 좋죠. 오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의뢰비를 받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요. 의뢰비는 금방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녹음 테이프 이상무. 이 녹음은 리라소대의 저격수에게 남기는 메시지다. 다들 준비됐어? 셋, 둘, 하나. 리라소대 일대 선임을 축하해. 야, 이건 너무 엉망이잖아. 대장님, 우리 다시 녹음하면 안 돼요? 특별한 기념일인데 선물도 완벽해야죠. 이 사람은 소대의 돌격대원인 아케론이에요. 미적 감각을 중시하며 전투든 일상이든 아름다움을 최우선으로 여기죠. 저에게 화장하는 법과 패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줬어요. 자, 걔는 이런 사소한 거 신경 안 쓰거든. 그냥 빨리 마무리하고 며칠 뒤에 먹을 케이크나 예약하자. 늦으면 품절될 거야. 의료병인 코키토스예요. 평소에는 게으르고 능글맞지만 사실은 정말 대단하고 따뜻한 사람이죠. 제게 전공법이 아닌 여러 창의적인 교섭 방법과 일처리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너희 둘 녹음 중에는 싸우지 마. 케이크는 내가 미리 주문해 뒀어. 자꾸 싸우면 진짜 녹음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뭘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해. 스틱스예요. 믿음직한 포병이었죠. 소대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딸 자랑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아내분과의 연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결혼에 꼴이 난 그 이야기는 정말 감명 깊었죠. 그만해. 대장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도 알잖아. 대장이 제일 먼저 하세요. 앞부분은 자르든 재녹음하든 하고요. 정찰병이자 엔지니어인 레테예요. 뛰어난 동생에게 열등감을 가진 탓에 다소 내성적이었지만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죠. 제게 관찰력과 냉정하게 작전을 실행하는 법, 그리고 환경을 이용하는 능력을 가르쳐줬어요. 내가 화를 내기 전에 조용히 해줘서 고마워. 괜찮아. 앞부분은 그냥 남겨두자. 이렇게 엉망진창인 게 바로 우리 리라 소대잖아. 이분이 바로 저희 소대의 대장이자 절 걷어주시고 제게 하모니카를 가르쳐주신 진짜 카론이에요. 로프크님, 이것에 관한 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은 것처럼 이 테이프는 우리가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시간이 참 빠르네. 2년 반이라. 막 소대에 데려왔을 때만 해도 누구랑 말만 하면 얼굴을 붉히는 꼬마였는데 말이지. 1000일 동안 우리의 전투 템포를 따라오느라 힘들었지? 넌 지금 잘하고 있어. 지난 작전 땐 고위험 에테리얼을 처리해서 아케론까지 긁고. 인정하긴 싫지만 지난번엔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갔어. 네가 포위를 뚫어준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게 맞고, 이번만큼은 전투 미감에서 네가 이겼다. 그때뿐만이 아니야. 네가 빠른 저격과 풍속 계산을 익힌 뒤로 대원들이 다치는 횟수가 점점 줄고 있어. 덕분에 내일이 반으로 줄었지. 정말 잘했어. 넌 항상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넌 자맹 기술과 정찰 기술 그리고 반격 전술 등 내 모든 기술이 익혔어. 넌 분명 강력한 저격수가 될 거야. 날 믿어. 네가 후방에 있어서 덕분에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됐어. 이제 친구를 사귀는 법과 연애하는 법만 배우면 좋겠는데, 나중에 에리두의 평화가 오면 우리 곁을 떠나 넌 네 인생을 살아야지. 왜 갑자기 그런 슬픈 말을 하는 거야? 안 떠날 거거든? 퇴역을 해도 우리 집으로 데려갈 거야. 예쁜 옷도 잔뜩 사줄 거라고. 독립은 10년, 아니 20년은 일러. 미안, 잠깐 얘기가 딴 길로 샜네. 아무튼 넌 재능 있고 노력도 하고 있어. 지난 1000일 동안 같이 지내며 넌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지. 심지어 이젠 우리를 격려하기까지 하고. 너 같은 동료가 있다는 건 우리 5명에게 큰 행운이야.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넌 여리고 착해서 우리가 다친 걸 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괴로워하지. 우리 소대에 전우에게 서로의 등을 맡긴다는 모토가 내겐 너무 크게 다가온 걸까? 무슨 마음인지 알아. 모두의 등을 맡은 이상 반드시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틀렸어.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전장에 발을 들이고 싸우는 건 내 의지야. 넌 내 의지를 느끼고 또 나에게 네 의지를 말해주면 돼. 네가 나를 지키는 것처럼 나도 네 의지를 끝까지 관철할 것을 맹세할게. 목숨을 걸고 싸운 이상 실패한 보호 따윈 존재하지 않아. 네 의지와 우리의 의지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일을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우리가 네 능력을 무조건 믿는 것처럼 너도 우리를 믿어봐. 나도 너처럼 골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가니 알겠더라. 서로를 지키는 이 의지니 뭐니 해도 결국엔 이 하모니카 곡과 같아. 비록 풍경은 변하지 않고 사람만 변해간다 하더라도 이 멜로디는 언제나 우리 거잖아. 그거면 충분해. 바로 그거야. 솔직히 가끔은 무서워. 언젠가 네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너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너지진 않을지. 그래서 이 녹음을 남기고 싶었어.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 알았지? 우리에게 좀 더 의지하고 너의 연약한 등을 우리에게 맡기라고. 우리는 너와 의지를 함께하는 동료잖아. 낯간지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해버렸잖아. 나답지 않아. 아무튼 우린 동료에게 서로의 등을 맡기는 네가 보고 싶어. 그래, 그 동료가 우리가 아니어도 괜찮아. 마지막으로 가장 익숙한 그 곡을 너에게 선물하려고 해. 방금 한 말들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 힘들면 이 곡을 통해 느껴봐. 내 야심작인 귀향을 말이지.
로프꾸님, 기억나세요? 전에 제가 눈앞에 떠오른 그들의 표정을 떠올리기 두렵다고 했었잖아요. 네, 지금은 잘 보이나요? 네, 아주 똑똑히 보여요. 마치 헤어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온 것만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눈빛이었군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줄곧 절 위해 찾아주시려던 답이었어요. 고마워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로프꾸님, 아니, YG씨, 벨씨, 그동안 제 개인적인 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체 어떻게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사실 저랑 벨도 요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당신을 알고 나니 좀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벨,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오빠 말이 맞아요.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됐죠. 적어도 덕분에 생각이 많이 정리됐어요. 이게 다 의지를 함께 해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제 스스로를 의심하며 헤매고 있을 때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이 맞아요. 우린 이미 서로에게 등을 맡긴 동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료이기 때문에 두 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두 분도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줄곧 여러분을 속여왔어요. 카로는 제 진짜 코드네임이 아니에요. 전에 말했듯이 카로는 저희 대장의 코드네임입니다.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제 코드네임을 밝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료를 지키지 못한 자는 코드네임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론 대장님은 저처럼 고아 출신이라 애도해줄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드네임을 쓴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을 기억해줄 사람은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 속에 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사실 제 진짜 코드네임은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카른 씨, 항구에서 네이슨 씨와 단둘이 이야기 나누셨죠? 방위군으로 돌아오라는 제의를 받으셨나요? 네, 방위군에 있는 친구분이 새로운 소대를 편성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저의 목표가 그분과 같다면 합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시더군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어디로 가실 거죠? 그 사람, 그 새로운 소대의 목표가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세운 제 새로운 목표와 일치하더군요. 그래서 뉴에리도 방위군으로 돌아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목적을 쫓으려 합니다. 새로운 목표가 옛 도시의 함락을 철저히 조사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린 벌처와의 접촉을 통해 그것이 제 진짜 원수란 걸 깨달았습니다. 전 옛 도시 함락 사건을 일으킨 주범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어요. 만약 진실로 향하는 길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전 제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배후 세력이 머지않아 다시 나타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제 동료들이 남긴 소중한 이 도시에 두 번 다시 비극이 일어나게 두진 않겠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의지로 증오를 다스리고 진실을 겨냥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생각이 맞았네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는 당신의 진짜 코드네임을 들을 수 없어요. 현재로선 서로 등을 맡길 수 없겠네요. 우리의 입장이 정반대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엔 하나의 종점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다만 지금은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린벌처란 잔인한 적을 상대하며 또 한 번 저희가 무력하다는 걸 느꼈어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반격하고 총알에 맞아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걸 봤죠. 그런 건 저희는 아직 당신의 등을 막댈 만큼 강하지 않아요. 과거를 밝힐 만큼 강하지도 않고요. 정말 죄송해요. 루프크님, 이게 여러분의 원칙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한때 제 로프꾼이었다는 걸 이 기억만큼은 계속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처럼 만약 종착지가 같다면 우리 각자의 길에서 더욱 노력하며 강해지도록 해요. 다음번에 만날 땐 제 진짜 코드네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선율에 늘 여러분의 모습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네, 약속할게요.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카론 씨.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리드 방위군 흑요석 부대 임페라 소대의 네이슨 대원의 추천으로 들어온 금록석 부대 소속 리라 소대의 저격수입니다. 아, 상부에서 말씀하신 분이군요. 혼자 방위군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에리드 방위군은 언제든지 당신의 복귀를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확인한 뒤 바로 군역으로 모시겠습니다. 입대를 원하시는 소대가 있습니까? 또 이전에 코드네임을 사용하셨습니까? 흑요석 부대 소속의 오볼로스 소대입니다. 코드네임은 예전에 하나 있었죠. 트리거. 저는 리라 소대의 트리거입니다.